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 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과 배의 비타민C, 식이섬유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배의 속을 판의 그릇처럼 만들고 찜기에 30분간 찐 뒤 꿀을 넣어 떠먹는 꿀배는 천연 감기약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우유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꿀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으로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질입니다. 설탕물이나 인공 감미료를 섞은 사양벌꿀이 아닌 순수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병 뒷면 라벨의 탄소독위원 소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이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고품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카제인 단백질, 비타민 D, 락토페린 등이 칼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보다 흡수율이 72%나 높습니다. 매일 우유 2잔 이상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우유 한 잔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의 칼슘이 장내 유해한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장벽 접촉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단 빵,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유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 체중 증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마입니다. 생마,
특히 껍질에는 수상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만진 뒤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분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다면 생마와 우유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도 있습니다. 앞서 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때 꿀과 우유의 조합은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를 안정시키며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우유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 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과 배의 비타민C, 식이섬유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배의 속을 판의 그릇처럼 만들고 찜기에 30분간 찐 뒤 꿀을 넣어 떠먹는 꿀배는 천연 감기약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우유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꿀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으로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질입니다. 설탕물이나 인공 감미료를 섞은 사양벌꿀이 아닌 순수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병 뒷면 라벨의 탄소동위원 소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이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고품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카제인, 단백질, 비타민 D, 락토페린 등이 칼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보다 흡수율이 72%나 높습니다. 매일 우유 2잔 이상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우유 한 잔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의 칼슘이 장내 유해한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장벽 접촉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단 빵,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유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 체중 증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마입니다. 생마, 특히 껍질에는 수상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만진 뒤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분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다면 생마와 우유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도 있습니다. 앞서 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때 꿀과 우유의 조합은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를 안정시키며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우유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 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 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과 배의 비타민C, 식이섬유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배의 속을 판의 그릇처럼 만들고 찜기에 30분간 찐 뒤 꿀을 넣어 떠먹는 꿀배는 천연 감기약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우유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꿀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으로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질입니다. 설탕물이나 인공 감미료를 섞은 사양벌꿀이 아닌 순수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병 뒷면 라벨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이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고품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카제인 단백질, 비타민 D, 락토페린 등이 칼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보다 흡수율이 72%나 높습니다. 매일 우유 2잔 이상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우유 한 잔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의 칼슘이 장내 유해한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장벽 접촉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단 빵,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유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 체중 증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마입니다. 생마, 특히 껍질에는 수상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만진 뒤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분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다면 생마와 우유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도 있습니다. 앞서 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때 꿀과 우유의 조합은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유 속 트리프판은 뇌를 안정시키며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우유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 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 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과 배의 비타민C, 식이섬유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배의 속을 판의 그릇처럼 만들고 찜기에 30분간 찐 뒤 꿀을 넣어 떠먹는 꿀배는 천연 감기약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우유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꿀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으로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질입니다. 설탕물이나 인공 감미료를 섞은 사양벌꿀이 아닌 순수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병 뒷면 라벨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이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고품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카제인 단백질, 비타민 D, 락토페린 등이 칼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보다 흡수율이 72%나 높습니다. 매일 우유 2잔 이상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우유 한 잔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의 칼슘이 장내 유해한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장벽 접촉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단 빵,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유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 체중 증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마입니다. 생마, 특히 껍질에는 수상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만진 뒤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분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다면 생마와 우유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도 있습니다. 앞서 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때 꿀과 우유의 조합은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를 안정시키며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우유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과 배의 비타민C, 식이섬유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배의 속을 판의 그릇처럼 만들고 찜기에 30분간 찐 뒤 꿀을 넣어 떠먹는 꿀배는 천연 감기약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우유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꿀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으로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질입니다. 설탕물이나 인공 감미료를 섞은 사양벌꿀이 아닌 순수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병 뒷면 라벨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이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고품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카제인 단백질, 비타민 D, 락토페린 등이 칼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보다 흡수율이 72%나 높습니다. 매일 우유 2잔 이상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우유 한 잔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의 칼슘이 장내 유해한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장벽 접촉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단 빵,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유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 체중 증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마입니다. 생마, 특히 껍질에는 수상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만진 뒤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분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다면 생마와 우유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도 있습니다. 앞서 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때 꿀과 우유의 조합은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를 안정시키며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우유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 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 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 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과 배의 비타민C, 식이섬유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배의 속을 판의 그릇처럼 만들고 찜기에 30분간 찐 뒤 꿀을 넣어 떠먹는 꿀배는 천연 감기약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우유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꿀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으로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질입니다. 설탕물이나 인공 감미료를 섞은 사양벌꿀이 아닌 순수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병 뒷면 라벨의 탄소독유연소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이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고품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카제인 단백질, 비타민 D, 락토페린 등이 칼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보다 흡수율이 72%나 높습니다. 매일 우유 2잔 이상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우유 한 잔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의 칼슘이 장내 유해한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장벽 접촉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단 빵,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유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 체중 증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마입니다. 생마, 특히 껍질에는 수상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만진 뒤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분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다면 생마와 우유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도 있습니다. 앞서 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때 꿀과 우유의 조합은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유 속 트리프판은 뇌를 안정시키며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우유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 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과 배의 비타민C, 식이섬유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배의 속을 판의 그릇처럼 만들고 찜기에 30분간 찐 뒤 꿀을 넣어 떠먹는 꿀배는 천연 감기약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우유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꿀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으로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질입니다. 설탕물이나 인공 감미료를 섞은 사양벌꿀이 아닌 순수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병 뒷면 라벨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이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고품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카제인 단백질, 비타민 D, 락토페린 등이 칼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보다 흡수율이 72%나 높습니다. 매일 우유 2잔 이상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우유 한 잔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의 칼슘이 장내 유해한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장벽 접촉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단 빵,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유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 체중 증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마입니다. 생마, 특히 껍질에는 수상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만진 뒤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분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다면 생마와 우유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도 있습니다. 앞서 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때 꿀과 우유의 조합은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를 안정시키며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우유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 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 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과 배의 비타민C, 식이섬유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배의 속을 판의 그릇처럼 만들고 찜기에 30분간 찐 뒤 꿀을 넣어 떠먹는 꿀배는 천연 감기약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우유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꿀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으로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질입니다. 설탕물이나 인공 감미료를 섞은 사양벌꿀이 아닌 순수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병 뒷면 라벨의 탄소동위원 소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이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고품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카제인 단백질, 비타민 D, 락토페린 등이 칼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보다 흡수율이 72%나 높습니다. 매일 우유 2잔 이상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우유 한 잔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의 칼슘이 장내 유해한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장벽 접촉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단 빵,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유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 체중 증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마입니다. 생마, 특히 껍질에는 수상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만진 뒤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분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다면 생마와 우유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도 있습니다. 앞서 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때 꿀과 우유의 조합은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를 안정시키며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우유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 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과 배의 비타민C, 식이섬유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배의 속을 판의 그릇처럼 만들고 찜기에 30분간 찐 뒤 꿀을 넣어 떠먹는 꿀배는 천연 감기약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우유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꿀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으로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질입니다. 설탕물이나 인공 감미료를 섞은 사양벌꿀이 아닌 순수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병 뒷면 라벨의 탄소독유연소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이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고품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카제인 단백질, 비타민 D, 락토페린 등이 칼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보다 흡수율이 72%나 높습니다. 매일 우유 2잔 이상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우유 한 잔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의 칼슘이 장내 유해한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장벽 접촉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단 빵,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유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 체중 증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마입니다. 생마, 특히 껍질에는 수상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만진 뒤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분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다면 생마와 우유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도 있습니다. 앞서 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때 꿀과 우유의 조합은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유 속 트리프판은 뇌를 안정시키며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우유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 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과 배의 비타민C, 식이섬유가 만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배의 속을 판의 그릇처럼 만들고 찜기에 30분간 찐 뒤 꿀을 넣어 떠먹는 꿀배는 천연 감기약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우유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꿀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위험으로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질입니다. 설탕물이나 인공 감미료를 섞은 사양 벌꿀이 아닌 순수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병 뒷면 라벨의 탄소동위원 소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이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몸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고품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뛰어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카제인 단백질, 비타민 D, 락토페린 등이 칼슘 흡수를 도와 브로콜리보다 흡수율이 72%나 높습니다. 매일 우유 2잔 이상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우유 한 잔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의 칼슘이 장내 유해한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장벽 접촉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단 빵,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유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 체중 증가,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마입니다. 생마, 특히 껍질에는 수상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마를 만진 뒤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분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다면 생마와 우유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도 있습니다. 앞서 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 바로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때 꿀과 우유의 조합은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를 안정시키며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우유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자연의 선물, 바로 꿀과 우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질병치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널리 쓰였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우유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1kg의 천연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노력으로 얻어진 꿀은 꿀벌의 침 속 특별한 효소와 섞여 숙성되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백밀이라 하여 내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 안정 및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효능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 야생화에서 채취한 야생화꿀, 자파꿀, 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도 함유해 신경통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밤꽃에서 얻은 밤꿀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만성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효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한방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능을 선사할까요? 첫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 시스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꿀, 특히 밤꿀의 풍부한 키누레닌 성분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항산화,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밤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꿀을 갈아 천연팩으로 활용해보세요. 딸기꿀팩은 수분 공급에, 오이나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습니다.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고 5분 뒤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 및 독감 예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천연 당분이 예민해진 목을 진정시켜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꿀 한 스푼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기력감을 해소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회복력입니다. 꿀의 메틸글리옥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상처 감염을 막고 항염 작용으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두유나 두부 등 콩 제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찬 성질의 콩과 따뜻한 성질의 꿀은 서로 충돌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지만 꿀의 철분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인 탄닌 산초를 만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꿀과 감은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지니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피로 회복과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껍질 깐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숙성시켜 하루 한두 알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저롤 성분이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데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가 용이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인 뒤 꿀을 타 마시면 수족냉증 완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감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